크죠. 그런데 모두 다 이제 인하고 원숭이랑 이제 호랑이는 서로 충이거든요. 상충이거든요. 에너지가 같이 있으면 통통 자꾸 부딪혀요. 그래서 조직에 들어갔다 나왔다. 여기는 조직에 들어왔다 나왔다, 들어왔다 나왔다. 조직에 있으면 편한데 한 번씩 답답한 거야. 그 외근으로 나가야지 이제. 역마가 발동해. 역마가 발동해서 외근으로 가야지 이러면서 이제 한 번씩 외근하면 기분이 엄청 좋고, 야 째진다 이런 거 있잖아. 밖에 나가면 째진다. 안에 들어가도 좋긴 한데, 그잖아. 학교 가면 좋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가면 좋은 거 알아요? 공부하는 거 싫은데 공부하는 거 싫은데 학교 가면 좋잖아. 친구들 잔뜩 깔려 있고 학교 가면 좋아. 근데 공부하는 건 싫어. 근데 얘는 학교 가는 건 좋아. 그런데 학교 갔다가 땡땡이 치고 나오니까 그건 더 좋아. 이런 거 얘기하는 거고, 얘는 이제 학교 가는 거 싫은데 학교 가는 억지로 가는데, 여기 친구가 가니까, 친구가 가면 같이 간다. 이제 얘가 변호사를 왜 시험 볼까? 이렇게 공부를 얘가 어떻게 잘하는 거지? 조직을 거부하는데, 이 친구가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었던 게 아닐까? 공부 잘하는 친구가 있으면 그 친구랑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합격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합격을 잘 할 수 있는 사람하고 어울리고 같이 공부를 하면 합격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여기는 없거든요. 친구랑 관계없이 자기가 속하려고 에너지가 있는데, 이게 대운으로, 연운이 갑진이잖아요. 지금 올해가 갑진년이잖아. 그리고 대운이 보면 정말 달라요. 비슷하게 생겼어도 다른 게, 여기는 병호 정미 대운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30살부터. 그러면 상원이는 병호 정미 대운이라는 거, 문서를 계속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격을 쓰는 대운이에요. 자격을 쓰는 대운. 그 변호사라는 게 자격증이잖아요. 그 자격을 계속 쓰면 변호사 자격으로 계속 뭘 문서 체크하고 검색하고 검열하고 체크하고 검색하고, 이걸 계속 변호사가 그런 거 하는 거잖아. 문서 체크하고. 얘는 생업이야, 생업. 앞으로 합격 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상관이는 합격을 반드시 해야지 자기가 앞으로 살아가는 밑거름에 20년 동안 살아가는데 자기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정섭이는 대운이 경술, 무신기후 경술, 신해, 임자, 개축. 임자, 개축, 33살부터 임자 대운이거든요. 이건 뭘 말하냐면, 임자, 개축은 정섭이한테는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얘는 난 돈 벌겠다라고 다 작심한 애거든요. 돈 하는 애예요. 둘 다 돈 하는데, 얘는 조직에 속해서 돈 하는 거고, 얘는 내가 어떻게든 어디 가겠다, 어떻게든 쌓아놔, 막그러면 해야겠다라는 마인드가 굉장히 큰 거예요. 강렬한 마인드예요. 근데 33살부터 오로지 돈만 벌어야 돼. 이제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문서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정섭이는 변호사 자격을 따서 돈을 벌겠다라는 건데, 변호사 자격증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 있으면 그냥 내가 돈 버는데 굉장히 좋은 거지. 그래서 하나의 변호사 꿈이 더 큰 거지. 변호사 해가지고 돈 얼마나 벌 거야? 그래서 난 더 많은 돈을 원해. 그래서 변호사는 하면 이거 하나 따놓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지나가면서 하나의 경험 삼아서 내 미래의 어떤 것들을 그 경력을 하나 더 쌓아주는 스펙용으로도. 요거는 생업용이야, 생업용. 요거는 밑에는 생업용이고 요거는 스펙용이고. 참 다르다. 그 정섭이가 지금까지 힘들었던 거는 이 33살 전에가 신의 대운이라서 상관이에요, 상관. 관을 치는 거예요. 20대 왜 시험 준비를 했나 모르겠어. 상관이면 그 합격하기 어렵거든요. 큰 시험은 더더욱 어렵거든요.
얘는 이제 그 경호대원이면 문서대원이니까 합격할 확률이 좀. 근데 이제 32살까지잖아. 32살까지 신해대원이라서 합격하기 굉장히 어려웠는데, 이제 33살 됐거든. 33살 돼서 이제 임자대원으로 가면 아무래도 내 세상이 오는 거예요. 얘한테는, 그 정섭이한테는 나 이제 내 맘대로 살 거야 하는 족족 다 잘 될 수 있다라는 거지. 잡는 것마다 다 잘 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인생 최고의 대운이 온 거야. 물론 이제 상원이도 마찬가지예요. 병호대원은 둘 다 얘는 30살부터 얘는 33살부터 그렇게 하고, 요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대표를 많이 맡았어야 돼. 학교에서 학생회장이나 반장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맡고 그랬으면 지금 올해 합격 확률이 굉장히 높고, 요는 좋은 친구 뒀으면, 좋은 친구, 공부하는 합격하는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하면 합격할 수 있는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참 신기하게 사람마다 살아가는 방법이 참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상원이는 병호대원이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와가지고, 어머니가 둘 다 어머니가 열심히는 해요. 다 열심히 기도하는데 이제 엄마가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여기는 이제 뭐지? 임자대원이니까 이 병호는 흩어지는 거거든요. 기운이 상승하는 거고 이런 거고, 임자라는 건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거든. 그래서 엄마 도반들이 다 모여가지고 야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같이 다 기도해 주자. 여기는 어머니가 혼자 띡하고 오셔가지고, 물론 새벽기도 늘 다니시고, 올해는 잘 안 다녔지만 그래도 늘 다니시고 열심히 하셨어. 근데 보살님 이제 스님한테 특별히 부탁해가지고 그 독불공 하시고, 여기는 단체로 우리가 남이가 다 내가 다 도와줄게 이렇게 하는, 참 신기하게 행동하고 하는 것들이 이렇게 이제 특이하게 이렇게 벌어지고 그렇게 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다 현상들이죠. 현실, 현상들입니다. 나타나는 물질의 형상들이에요. 그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은 마음이죠. 마음에서 벌어지는 것들이니까. 그래서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마음의 태도가 사실은 더 좋겠죠. 정섭이는 정섭인대로, 상원은 상원인대로 마음의 방향이 많이 다른데, 그 마음의 방향이 둘 다 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임 크잖아. 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이타심을 바탕으로, 자기가 돈을 벌면 많은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해줘야겠구나. 그러면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돈 버는 것도 더 많이 벌고 일도 더 잘 되고 하는 것이 되죠. 나만 잘 먹고 살다, 잘 산다 라고 해도 돈을 많이 모으고 돈을 많이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인덕, 인복, 인덕과 인복을 잃게 돼요. 인덕과 인복은 타인에게 이제 어려운 사람을 돕고 타인을 배려하고 이해하고 공감할 때 그것이 가능한데, 그러려면 마음 공부를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사회가 점점 이제 힘들어지고 있어요. 쉽지가 않아지고 있는데요. 뭐 AI가 나오고 뭐 로봇이 되고 그러면 더 좋은 사회가 될 것 같지만, 그건 돈 있는 사람한테나 그 좋은 일이에요. 내가 소비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로봇도 내가 마음대로 사서 쓰고, 이제 그 AI 같은 것도 충분히 이용하고 그러는데, 없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이렇게 빈익빈 부익부처럼 없는 사람한테는 더 삶이 더 피폐해지고 힘들어지는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 이 상원이나 정섭이는 모두 다 이렇게
그런 어려운 사람들,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가 가진 재능을 써주면 좋죠. 사회는 성장하는 사회, 성장하는 사회에서 사는 거는 굉장히 축복이고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축복 받으며 사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보살님하고 상담을 했는데 거사님이 이렇게 공장을 다 이제 이렇게 뭐 자동차에도 납품하는 공장을 하다가 다 정리하고 이제는 쉬고 계신다는데, 이렇게 봐도 공장을 자기 힘으로 막 해가지고 일궈내는 그런 게 아닌 것 같아. 지금 그 보살님은 그 다 정리했는데 사업자는 아직 남았으니까 다시 사업을 시작하라고, 다시 사업, 아직 62살이니까 더 일할 수 있지 않냐 했더니 고사님은 이제 나는 싫다, 이제 일하기 싫다, 난 일 못하겠다라고 그러는데, 마음이 그런 거예요. 예전에 이렇게 자기 그 공장을 만들고 했던 것들도 이제 천우신조라고 해야 되나, 덕이라고 해야 되나, 내가 막 내 능력을 막 써가지고 이 고사님은 개천에서 용난 것처럼 정말 가난한 집에서 어렵게 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뭘 하고 하다가 이렇게 막 쭉쭉 해서 공장을 크게 해서 뭘 납품해서 이렇게 하는 곳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내 아이디어로, 내 어떤 사업 수완으로 그랬다기보다는 자기가 책임감이 굉장히 강하고 납품 기일 잘 맞추고 또 물건 제대로 이렇게 잘 찍어서 보내고 그 고품질을 해서 보내고, 그러니까 그런 성실성과 어떤 정확성, 신뢰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성장했단 말이에요. 그거는 성장할 때나 가능하지. 지금처럼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내려가는 거는 반드시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실력이. 신뢰만 가지고 이렇게 그 납품 기일 맞추고 상품 정확한 거 하고 이런 깔끔하고 이런 것들 가지고는 이게 하락할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 성장할 때는 막 성장하니까 복이 저절로 붙어. 막 그렇게 열심히 이렇게 하니까. 그야말로 이제 잠 안 자가면서 하루 종일 일해가면서 납품 기일 맞추려고 해봐. 그 현대차나 이런 데 기일 맞출. 현대차에서 시간을 넉넉히 주겠어요, 옛날에? 그러니 그 공장에 취업한 직원들은 밤새 일하고 사장님도 밤새 일하고 같이 밤새 일하고 그 일주일에 한 80시간 일했을 거야, 아마. 52시간이 아니고 80시간, 100시간씩 일했을 거라고. 그렇게 일을 어마무시하게 잔뜩 해가지고 만들어내서 지금 뭐 그렇게 해서 잘 돼서 지금은 뭐 이제 공장 팔고 이제 이렇게 놀면서 이제 잘 지내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시간이면 그게 가능하지. 근데 우리 아들, 딸들은 왜 그런 게 안 되냐? 우리 아들, 딸들은 이런 데 살고 있잖아요. 내려가는 데 살고 있어. 조금만 해도 이렇게 부양돼서 잘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실력을 쌓아야 돼, 실력을. 실력은 어떻게 하면 쌓여지겠어요, 실력은. 일머리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일머리. 사람 일머리가 있어야 되잖아. 그 뭐 좀 마당 좀 쓸어요 했더니 빗자루만 들고 어디 쓸어요? 딱 보면 쓸 데가 나오잖아요. 이제 어디 써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런 게 일머리잖아. 어디 쓸어요? 물으면 일머리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 저기 쓸어 했더니 저기만 쓸고 있다. 또 어디 쓸어요? 이거 뭐 때문에 그렇게 일머리가 없겠어요. 이거는 경험이 부족하고, 이 경험이 실패, 도전하지 않았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저것만 하고 그만 안 해. 이것보다 잘못해서 혼났던 그 기억이 더 큰 거예요. 잘못해서 혼났던 기억이. 그래서 도전을 계속 해야 되는데 도전 안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실패를 두려워하니까 도전 안 하잖아요. 도전과 실패를 거듭해야지 이게 경험이 돼서 실력이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 사이에는 책을 보고
익히는, 또 누구한테 이렇게 전수를 받아가지고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이거 다 공부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도전과 실패를 거듭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문서만 보고 있잖아.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도 계속 취준생 하면서 스펙 쌓는다고 20대를 다 가고, 또 남자애들은 군대 간다고 한 2, 3년 뭐 빼버리고, 군대 가기 전에도 몇 달 쉬어야 되고 갔다 와서 또 몇 달 쉬어야 되잖아. 그 2, 3년 그냥 확 빠져버리는 거거든요. 보면 애들 군대 가기 전에 아무 생각 안 해. 아무 경험도 하지 않으려고 그래. 나 곧 있으면 군대 간다 이러면서 이제 아무 알바도 대충 하고 오지 말고, 군대 갔다 와서도 나 곧 있으면 새로 복학해야 돼. 그러니까 알바는 하는 동안 마는 동안 이렇게 그거는 경험이라 하기가 좀 그래요. 그래서 한 3년 빠져버리지. 뭐 또 취준생 한다고 3년 빠져버리지. 대학 다니면서 알바도 처절하게 하냐? 그것도 아니지. 처절하게 하는 것도 경험이 될 수 있는데, 근데 알바 경험이 그게 내 실력이 되면, 고깃집 알바 가가지고 고기 알바를 해가지고 그게 경험이 되면 얼마나 큰 경험이 되고, 편의점 알바를 하면 경험이 되면 얼마나 경험이 되겠어요. 거기서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고, 좀 몸은 좀 굴리겠지만, 그런 거 말고 내가 창업을 하든 아니면 중책을 맡든, 여기 도전 실패는 중책을 맡아본 경험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중책을 자주자주 맡아야지. 그것도 20, 30대 그래야 돼. 10대, 20대, 30대 초반까지 중책을 자꾸 맡아야지 일머리가, 실력이 쌓여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스타트업 같은 것들이 잘 안 돼 있잖아. 스타트업에서 한 사업을 한 3개, 4개 정도는 말아먹어야지 그 다음부터 실력이 쌓여서 그 다음부터 성공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뭐 부모님이 뭐 이렇게 대기업이고 뭐 실력 대단한 장인이라 해도 새로 태어난 자식은 장인의 유전자만 받았지, 대기업의 유전자만 받았지, 씨앗만 했지 다른 건 없단 말입니다. 경험, 도전과 실패를 통한 경험이어야지, 그래야지 그 씨앗을 싹 틔우고 자라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다들 30이 넘어서 30이 넘어서 뭐 이렇게 그 사회에서 뭘 하려고 하니 도전도 잘 안 하고, 도전 안 하려고 하잖아요. 연봉이 5천만 원 넘어야지 내가 하겠다라는 연봉이 2,500만 원 밑으로는 이거 외국인 노동자가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게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 생각이 도전과 실패를 어렸을 때부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이가 30이 20대 중반이 넘어도 생각이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옛날에는 우리가 성장하는 시기인데다가 헝그리 정신까지 있었으니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그냥 다 해보는 거였어요. 그러다가 걸려서 대박 난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죠. 근데 지금은 내려가는데도 헝그리가 없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안 하면 그냥 하기 싫은 건 안 하겠다라는 근데 그냥 그렇게 살더라고요. 또 일부 부모가 아직 경제적 여력이 있는 거예요. 그냥 밥은 먹여줄 수 있는 거야. 돈은 별로 없어도, 가진 재산은 별로 없어도 김치에다가 밥은 해줄 수 있고 한 번씩 외식은 시켜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헝그리 정신 없지. 이제 그러니까 부모님 보고 이제 됐다 안 한다 이렇게. 이게 그래 되면 뭐가 문제냐면 무기력해지는 게 제일 문제예요. 무기력해지면 무능력이 되죠. 무능력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다 아파요. 마음이 다 아파요. 지금 현재 20, 30대 한 20, 30%가 일을 안 하고 있거든요. 한 40만 명 이상이 일을 안 하고 있다니까.
30%가 안 하는데 이 아이들이 그럼 행복하면서 일을 안 하냐? 아니고 무능하고 무기력하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제 부모도 자식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도 못, 한 소리도 못 하고 아프니까 참 어려운 시대에 와 있다. 이래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당분간 큰 어려움을 겪어야지 다시 쑥 내려와야지 여기에 저점을 딛고 다시 헝그리가 일어나서 헝그리 이래 살지 말아야지 다시 어려움을 딛고 하겠다는 그런 마음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나라까지 가야 되냐? 참 어렵습니다. 이 나라까지 안 가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어요, 사실은. 교육밖에. 공교육이 로봇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너무 이렇게 지금 현재의 교육은 수동적이잖아요. 이러면 이걸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이제 노동 생산성이 지극히 낮은 나라거든요. 시간을 많이 써서 돈을 벌어서 35,000불이 된 거지, 일머리가 좋아서 35,000불이 된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다들 착각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부자인 게, 여러분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태인 다음으로 머리가 좋은 줄 알고 있지. 다들 그렇게 알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 계속. 유대인 다음으로 우리가 머리가 좋다. 대한민국 사람 머리 진짜 좋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럼 노동 생산성이 왜 이래? 왜 우리는 시간을 많이, 정말 20시간씩 일해가지고 이 35,000불을 만든 거거든요. 이게 이제 머리가 나쁜 건 아닌 것 같아. 우리나라가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이게 구조적 문제. 일단은 이 교육이 너무 수동적이고 이것을 바꿔지지가 않는다. 이게 지금 정부에서 바꿀 의지도 전혀 없고, 부모님도 바꿀 의지가 전혀 없고, 일부 부모님은 바꿔봤거든. 그것도 애들이 좋은데 못 가는 거야. 그래서 해외로 돌려버리고 이제 해봤더니 잘 안 돼. 그래서 무슨 이렇게 대한 학교 이런 것들도 해봤는데 잘 안 되니까 대한학교 요즘에 별 유행도 안 하잖아요. 그게 참 어렵다. 그러면 포기해야 되냐? 황룡사라도 우리라도 해야지. 우리라도 이제 어린이 법회 이렇게 하고, 우리라도 아이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스키 타러 갈 거예요. 애들하고. 2월 19일. 제가 나이는 좀 아직 애들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래도 애들이 나랑 가는 걸 좋아하더라고. 돈 주니까 좋아하는 거지. 비용을 내가 대니까 좋아하는 거지 그래서 아이들하고 스키도 타러 가고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거사님도 가실 거예요. 우리 거사님은 나보다 연세가 훨씬 더 많으신데, 거사님이 이제 운전해 주시고 또 우리 거사님이 이렇게 오래전부터, 지금 있는 애들 다 알거든요. 오래전부터 활동을 해주셔서 정말 애들한테는 이제 아버지 같은 분이라. 할아버지 아버지인지 할아버지인지 정체가 미안하게 그 애들한테는 그러시고 그럽니다. 성불하세요.